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야놀자의 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늘 요 강연을 좀 부탁을 받고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 야놀자에서 발간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가라는 보고서가 사실 야놀자 관점에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분석한 결과치에 대해서 여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사람들이 시간을 쓰는 것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로테크랑은 좀 관련이 낫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맨 처음에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차피 또 트러스테이라고 하는 저희 프로테크 이제 회원사로 곧 등록이 될 네, 프로테크 회사의 대표도 맡고 있기 때문에 야놀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거 코리빙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결합한 형태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는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숙박, 여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야놀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도 공유를 드리고요. 뒤쪽에서는 그래서 트러스테이는 뭘 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설립법인을 된 지는 이제 3월 말에 설립됐으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진도는 아직 안 나갔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람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세 가지로 저희 준비를 했어요. 세 꼭지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 관심사의 변화, 두 번째는 라이프스타일 주거 생활의 변화, 세 번째는 스마트 언택트 라이프 솔루션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사실 있었죠. 2020년부터 해서 사실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실 야놀자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야놀자의 사업을 위협받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2020년 초에만 해도 되게 팽배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야놀자의 비대면 또는 개인화라는 이제 그 테마랑 더 어울리면서 사용량이 더 폭증한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럼 어떻게 뭐가 변했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 데이터는 한 1,000명 정도의 애널자 사용자들에게 서베이를 돌린 결과고요. 거기에 따른 것들을 좀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사람들이 갈 곳이라는 곳이 되게 제한이 되었어요. 아시겠지만 외부 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약이 되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심했을 경우에는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두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 활동이 제약이 많이 생겼다. 특히나 20, 30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 느끼는 그 매그니튜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40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부 활동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많이 했지만 20대 같은 경우는 특히 외부 활동이 제약되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대면 문화 쪽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다. 이런 답변이 많이 많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관심이 너희 변했니? 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보통 보면 1년 동안 뭐 직장이라고 하면은 여름에 여름휴가 어디 가지? 뭐 겨울휴가 어디 가지? 이렇게 보통 계획을 세우는데 여행이라는 게 확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것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많이 드러났고 사실상 64%에 있던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45% 정도를 확 감소했고 많은 부분 이미 신문에서 많이 접했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재테크나 또는 건강 그다음에 이제 홈핏이라고 하죠. 이제 집에서 이제 운동하는 것들 그다음에 생활용품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바뀌었던 것들 내용을 보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라는 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이전에는 사실 인테리어 용품이나 또는 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여성이랑 20, 30대 또는 아예 40, 50대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홈 루덴스 쪽이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노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밖에서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만 즐기고 집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또 생각하고 놀고 이런 것들이 약간 하나의 공간 활용도가 되게 증가하면서 집이 곧 나.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SK D&D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아 실현의 형태이자 자기네 기호와 취향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재정의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부분 인테리어 쪽 또는 생활용품 쪽으로의 스pen드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건 야노자 고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에 저희 이제 넘은 숫자를 보면 10조 오른쪽에 이제 가구 판매 시장이 10조를 넘어섰는데 덕분에 이제 많은 기업들 뭐 한샘의 이제 그 리하우스라든가 오늘의 집, 뭐 집 꾸미기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기록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인제 또 디지털 가속화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는데요. 가속화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재밌게 본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어플 중에서 새로 설정이 된 어플이 있냐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 62%가 "나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고 그거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편의성 증대, 스트레스 해소, 그다음에 취미 생활, 자기 계발 요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활 편의성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집에서 또는 제한된 공간 활용도에서 특정 펑션에 대해서 특정 기능에 대해서 더 좋은 앱 또는 서비스를 찾아서 많이 좀 액티브하게 움직였다고 저희 파악하고 있고 특히나 설치된 앱 같은 경우를 보시면 뭐 보시는 것처럼 음식 배달 앱들 그다음에 뭐 쇼핑 앱들 그다음에 인제 식료품 생필품 그리고 인제 뭐 홈 바디빌딩부터 해서 인제 그 몸 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OTT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테크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띄게 아까 봤던 것처럼 재테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진 거를 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20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앱 설치나 이용률은 떨어지지만 재테크만큼은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다른 것들 보면 한번 설치하고서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20대 같은 경우에 재테크 앱은 꾸준히 사용하고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변화 또는 디지털 가속화라는 것, 어떻게 보면 증권사라는 곳이라는 거에 지점이 인덱스가 필요 없어지는 이상 올해 가속화가 빨리 일어났다라고 저희는 이제 과거를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제 집의 재발견이라는 부분인데요. 결국 외부 생활 쪽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집에서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게 있어 가지고 외부 생활 자체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보다 여행 비는 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80% 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빈번하게 가서 어떻게 보면 계열적인 요인들에 덜 영향을 받았는데 아예 안 가시는 분들, 특히나 아기를 데리고 동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아예 못 나가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놀자 고객들 같은 경우 "야놀자를 더 썼냐?"라고 했을 때는 절반 이상이 어쨌거나 "비슷하든지 아니면 더 썼다."라고 답을 해 가지고 야놀자라는 부분이 특히 많이 활용이 되었고 저희가 어느 쪽 트래픽이 좀 많이 늘었나 보니까 사실 다시 아시는 것과 같이 숙박 상품 중에서도 글램핑, 캠핑 쪽이 굉장히 늘었고 특히 레저 상품들이나 액티비티 같은 경우 여기에 따라서 구매량이 굉장히 좀 작년 한 해 한 두세 배 이상 늘어났던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하나의 또 재밌는 것이 혼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 홀로인데요. 어차피 지금 기존 대비해서 차트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원래 여행 또는 이제 레저 여가라고 했을 때는 가족, 연인 이런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용이 좀 많이 컸다고 한다면 같이 못하거나 또는 혼자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커지면서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라는 부분 그리고 몸의 휴식, 웰빙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분으로 인제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객들 중에서 남성보다는 좀 여성 쪽이 그리고 20 대나 40 대보다는 30대 위주로 해서 여가에 대한 스pen드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을 제가 확인했고요. 특히 여가 빈도로 보면은 뭐 주 1-3회 정도에 대해서 어 관광 예술 상품들 또는 뭐 문화생활 또는 그 오락, 취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pen드를 좀 많이 늘린 그게 좀 드러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혼밥 혼술뿐만 아니라 이제 '혼자서 여행 또는 레저를 즐기기 시작했다.'라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홈 루덴트랑 비슷한 거보다 한데 이제 방콕이죠 사실. 언택트 니즈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액티비티 자체가 언택트로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실내 공간에서 일단 할 수 있다.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또 타인과 접촉이 적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끼리 이제 부대끼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 특히 재밌는 거는 SNS에 공유를 하더라도 눈치를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사람들에게는 인지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실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보니까 OTT였어요. 많은 부분이 이제 넷플릭스라는 광풍이 굉장히 불기도 했었고 미디어 상품으로 봤을 때 결국 OTT 서비스가 급부상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왓챠랑 같이 이제 프로모션을 했던 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완판을 기록하면서 실제 왓챠의 프로모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온라인 여가 활동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비중을 쓰고 있고 또 즐겨하는 활동을 봤을 때는 TV 시청 또는 온라인 이런 것들이 거의 8, 90%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행에 대한 빈도는 줄었으나 실제 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까지 봤을 때 집안에서 활동하거나 또는 집안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재테크 이런 것들에 스펜드는 늘었지만 특히 OTT 이런 것들에 대한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 여기는 상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저 야놀자 쪽에서 레저를 2016년도에 런칭한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엄청난 성장을 보였는데요. 특히 온라인으로 구매한 그 레저 티켓 수요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가 사실 레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워터파크 뭐 아니면은 동물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처음에 하는 거가 좀 허들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처음에 한번 하는 그 허들을 많이 넘게 된 부분이 작년이었고요. 왜냐하면 가서 2시간 또는 30분 동안 대기하면서도 사실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니 온라인으로 그냥 계약 결제까지 예약 결제까지 다 끝내고 실제 가 가지고 그냥 활동만 한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모바일 교환권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런 트렌드는 보였지만 결국 만족도는 나왔어요. 그 전체 7점 평균 중에서 얼마나 만족하냐라는 거에서 평점은 4.5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기계발 점수도 4.84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낮고요. 특히 30대 이하 30대랑 단년 동반한 40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시기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제 애들과 같이 뛰어놀고 있으면은 사실 부모로서 자식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낮은 평가를 좀 받았던 네, 시기였습니다.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타인과 같이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제한된 액티비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으면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레저 쪽에서 또는 여가 쪽에서 많이 폭발할 것이다 수요가 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결국 그 2021년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40% 정도가 상관없이 여가 활동을 지속하겠다. 사실 경험을 해 보니 이게 걸릴 확률 또는 걸렸을 때 약간 위험도라는 것들을 봤을 때 많은 부분 인제 어느 정도 이걸 일상생활화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걷어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해외여행 이런 부분에 있어 보더를 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액티비티 레저 쪽을 활동하거나 숙박을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부분 굉장히 괜찮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어떨 것이냐 했을 때 작년 대비 무조건 늘어난다고 대답을 하고 계세요. 특히 요즘 들어 가지고 최근 한 7 월부터 저희가 인제 코로나 좀 그 등급이 많이 올라가면 거리두기가 올라가면서
많이 규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그 야놀자 쪽에서의 매출이나 거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 이런 트렌드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연말까지 좀 지속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이점이라 뽑는다면 하나 재밌는 거는 여행 같은 경우를 할 때 보면은 되게 이제 앞으로는 준비가 이제 짧아졌다. 예. 예전 같으면 2-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또는 1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짧아지고 특히 1주 전부터 준비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투숙을 기왕할 거면은 좀 오래 가겠다. 국내 여행이다 보니까 국외 여행만큼의 트래블 타임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숙박 같은 경우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봤을 때는 숙박 시설의 내부 디자인, 청결성, 가성비 이런 것들을 많이 따졌고요. 특히 재밌는 거는 청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당연한 어떤 체크마크이긴 한데 내부 디자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본인이 활동하면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사진 찍으면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좀 주요한 의사결정 포인트로 네 들어왔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예약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 통장보다는 이제 비대면을 선호하는 트렌드라는 것이고 사실 이게 재밌는 것은 이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가 됐을 때인지언정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이트 그 현장에 가 가지고 기다리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뭔가 같은 메일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결제를 하고 거기 가서 인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QR 인증이든 사이트의 온사이트에서의 티켓 확인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즉흥 여행 쪽입니다. 예. 뭐 앞에서 한 내용이랑 비슷하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인제 그 코로나 종식 후에 어디 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언제 어디 갈 거냐. 어 대부분 다 인제 코로나라는 것이 좀 국내외 그 보도 차원이고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좀 두려움 반 걱정 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언이 됐을 때를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재개 상황을 꼽았었고 특히 종식되었을 때라고 답한 비중이 컸어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가는 거가 굉장히 제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여행이거나 좀 중요한 여행이 아니면 본인은 트래블을 정말 자제한다는 본인 스스로의 약간 휴가 여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국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당연히 동남아시아가 가장 높은 표를 받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가깝기도 하고 심리적인 그 약간 안전권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향후에 좀 멀리 나갔을 때 어디 갈 것이냐를 보면 약간 그 오세아니아 이런 쪽 약간 좀 그 선진국 위주로 좀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리를 드리면은 많은 부분이 변했고 실제 이제 뭐 주거 그다음에 재테크 그다음에 OTT 이런 서비스들 위주로 많은 부분이 상승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 가지고 '여행은 계속 될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후에 인제 '라이프스타일이나 주거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저희 그 트러스테이라는 사업도 지금 이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트러스테이는 간단히 말해서 코리빙 하우스를 직접 짓고요. 운영하고 하는 사업에 더해서 임대 관리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대 관리 솔루션이라 하면은 소위 말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손쉽게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에 따라서 계약부터 시작해서 공실을 찾는 거 또는 실제 살면서 누리게 되는 삶에 대한 그 이제 홈 이코노미라고 부를 수 있는 IoT 부분까지도 다 연동되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게 키 포인트이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 다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프라인 사업을 하면서 앞에서 이런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코로나라는 부분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1인 가구 프리빙에 접목실 것이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발표했던 SK D&D 쪽에서 에피소드 쪽의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사실 이 24 시간의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생활시간 조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있고, 특히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봄에 따라서 집이라는 곳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거, 자고 그냥 나가는 곳이 아니라 본인의 하루 종일 생활권이라는 그 생활의 기본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가장 좋은 관점, 그러니까 어 개인이 갖게 있는 개인 전용부와 공용부에 대한 관점에서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숙제가 있고요. 실제 그것을 사람들이 인제 주거한 형태로 나와 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실제 뭐 저기서 다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각 유형별로 나눴고 그것을 약간 세 가지로 좀 쪼개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 접근 가능한 클러스터, 내부 사람만 공유 가능한 그룹, 다중 생활이 가능한 프로젝트. 요 세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가능한 최대한 그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점유하는 공간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는 부분이 노란색이라고 한다면 파란색은 세마이 프라이버시를 제공받으면서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키친이나 또는 화장실 같은 경우 샤워실 이런 경우는 어차피 한두 명, 두세 명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실제 본인의 전용 공간이 있으면서 그 공간을 복도로 사용을 터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밑에 있는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콘텐츠를 놓을 것이냐. 무인 스토어부터 해서 공유 오피스, 또 이제 퀵커머스 업체와 제휴한 뭐 공유 키친 등등등 많은 것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코리빙 하우스들을 저희는 내년도에 이제 완공해서 실제 이제 임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대략 이제 생각하고 있는 개수는 서울에 있는 서울 전체 구 중에서 한 10개 미만 정도가 이제 완공이 되면서 실제 콜빙 하우스를 실제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약간 그 아웃풋 그 모습이 약간 요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더하기 온라인 솔루션 같은 경우는 크로스테이 입장에서 인제 어떻게 하면 그 임대 관리를 손쉽게 하면서 특히 그 임대 관리라고 했을 때는 그 미납 월세 미납부터 월세 미납 처리하는 것부터 인제 보증보험,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세금 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임차인 관점에서 반대 입장에서 나는 살면서 개인의 키, 도어락, 이것도 사실 뭐 객실 뭐 열쇠로 할 필요 없는 거고, 냉난방 제어 센서, 보안. 사실 보안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프리밍 하우스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나의 보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지금 솔루션을 구축 중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야놀자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에요. 야놀자가 원래 약간 좀 딴 얘기 같긴 하지만 '야놀자가 왜 갑자기 죽어를 해?'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게 야놀자가 갖고 있는 지금 와이플럭스라고 하는 그 호텔 또는 숙박시설에 대한 통제 제어 시스템, 이 부분 같은 경우 많은 부분 객실 제어, 공간 제어, 건물 제어 이 단위가 사실 코리빙 하우스나 또는 임대관리 주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약간 확장을 선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임차인들이 보는 솔루션에 녹여서 저희는 요거 이 두 개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렇게 연동되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솔루션들을 당연히 이제 하나하나 다 개발해 나가야겠지만 결국에는 주거 플랫폼을 생각하고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솔루션은 내년도에 출시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말씀드린 게 코로나 시대에 여가 레저에서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은 트러스테이 약간 홍보로 끝나긴 했는데요. 네. 네, 트러스테이 같은 경우는 사실 프rop테크랑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회사이고, 야노자에서도 약간 신사업으로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보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앞으로 뭐 또 기회가 되면은 트러스테이 사업이 좀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리면서 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지루한 내용이었을 텐데 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